네, 마켓 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산업과 트렌드를 분석해보고 실제 수익으로 이어지는 시간 고수의 선택입니다. 오늘은 SC 글로벌 센터 김성규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 소장님과 나눠볼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돌입을 했습니다. 이 한국과 미국 증시 견인을 할 수 있을지 여부가 조금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소장님과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 미 주요 은행들이 실적 발표를 본격적으로 하면서 어닝 시즌에 돌입을 했습니다. 자, 이제 화면을 보시면 미국 대형은행 실적 발표들을 이렇게 했는데요. JP 모건을 필두로 해서 웰스파고와 시티그룹들도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제 SVB 사태 등으로 이번 주요 은행 실적들이 주목되고 있었는데 컨센서스가 좋지 않았는데도 실적은 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한데요. 관련해서 자세하게 조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그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 미국 은행주들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지금 여기 나온 이 세 개가 일단 가장 중요한 항상 그 실적은 은행주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JP 모건, 웰스파고 그다음에 이제 시티그룹이 이렇게 나왔는데 제 생각보다는 굉장히 실적은 되게 잘 나왔어요. 네. 그리고 순이익이 특히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JP 모건 같은 경우는 우리 예상할 경우 거의 뭐 52% 이상 지금 순이익이 그렇죠. 나온 걸 보실 네네.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시티하고 웰스파고도 생각보다는 괜찮은 이런 네. 자리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 외에도 근데 의외로 이제 골드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컨센서스 28.1% 감소 이런 얘기를 지금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대형은행들이 꼭 다 좋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네네. 상황이고요. 따라서 이게 지금 현재 호실적인 건 맞는데 네. 전반적인 컨센서스나 가이던스 같은 경우는 하향을 보이기 때문에 향후 연준이 이제 추가로 금리 인상을 하는데 과연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조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여기 보는 게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건데요. 현재 월가 경제학자들이 예측하는 네. 금리 인하를 대부분 한 올 하반 연말 네. 아니면은 내년 1분기 이때쯤부터 해서 아마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즉 그 이전에는 금리를 네. 낮추지는 않고 그 장기간 고금리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네. 보는 전망이 우세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JP모건은 역대급 실적을 조금 발표했고요. 이어서도 시티은행과 웰스파고도 실적을 조금 나타냈지만 이 대부분의 좀 대형 은행주들 좀 호실적은 조금은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대형 은행들 다행히 실제 호조세를 좀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이 함께 발표된 소비 지표와 기대 인플레였는데 이 주요 지표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서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또 대두되는 게 아닐까 좀 우려감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좀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엇갈리는 의견이 두 가지가 나왔어요. 그래요? 첫째는 네. 일단은 그 옐런 의장이 아니고 지금 장관님이죠. 네네. 옐런 장관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은행들이 그 전체적인 대출을 좀 더 심사를 강화해 가지고서는 좀 더 강하게 조이면은 오히려 그렇게 금리 인상까지는 가지 않을 수도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반면에 근데 지금 이제 JP 모건이라든가 블랙록 같은 경우는 네. 현재는 오히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고금리가 생각보다 오래 갈 수 있다라는 게 JP 모건의 그 다이먼 회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블랙록에서 이제 레리 핑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부터 오히려 한 50에서 75 bp 정도 더 올라가서 네네. 대략 한 5.75에서 6% 정도의 금리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네네. 현재 여기 나오는 그 한미 기준금리 추이를 보시게 되면 네. 현재 우리나라가 3.5%에서 딱 멈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는 5%에 올라가 있는데 네네. 5월 FOMC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는 베이비 스텝 그러니까 25bp 정도의 금리 인상을 지금 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거를 흔들 수 있는 요소가 뭐가 있냐면 네. 첫째가 유가가 있고요. 유가가 지금 현재 감산이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걸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인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그 지금 공급이 되고 있는 혹은 제재를 받고 있는 이 원유라든가 아니면 네. 천연가스에 대한 부분이 과연 또 어떻게 될 것인가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가장 크기 때문에 현재 연준의 그 1차 금리 목표치는 거의 다 왔거든요. 네네. 5.25% 정도로 이제 완료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은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어떤 리스크가 발동을 했을 경우에는 블랙락의 예상대로 한
6%까지 지금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추가 금리 인상에 관련해서는 이 옐런 장관과 또 JP모건 다이먼 회장은 좀 엇갈린 이런 의견을 조금 내놨습니다. 자, 현재 5월 FOMC는 베이비 스텝 인상 가능성에 좀 더 무게가 좀 실려 있는 모습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한 이번 주부터 미 실적 발표가 이렇게 좀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좀 네. 발표를 예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주요 기술주들도 좀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나 테슬라가 19일에 실적 발표 좀 앞두고 있는데요. 이 앞서 전기차 추가 가격 인하를 좀 감행하기도 했죠. 네. 당장의 이익보다는 시장 점유율을 좀 택한 듯한데 이 테슬라 실적 발표에서 어떤 점을 좀 눈여겨봐야 되겠고요. 국내 관련 섹터 주가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봤을 때 우선 전기차 섹터로 보시면 현재 경쟁자가 되게 많이 늘어났죠. 네. 완성차 업체들이 이제는 그 전기차 부문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서서히 레드오션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테슬라가 이제 모델 Y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일부 모델은 조금 올렸는데 비해서 대체적으로 이제 가격 인하로 들어갔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연방정부 보조금, 즉 IRA에 네. 따라 가지고 보조금을 받게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현재 내연기관 완성차보다도 좀 더 싸게 이 전기차를 공급하겠다라는 그런 그렇죠. 방침을 네네. 세웠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내연기관 차들하고 이제 가격 경쟁이 들어가는 가운데 네. 최근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고객 인도 차량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봤을 때 실적은 분명히 매출은 어느 정도 늘어날 수 있고 네. 인도 차량은 늘어나겠지만은 거기에 따른 순이익은 상당히 많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고 네. 따라서 이제 국내에 있는 테슬라 관련주들을 보면은 일단은 뭐 이제 MS 오토텍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이 올 3분기까지는 아마 매출은 늘어날 수 있는데 문제는 강력한 그 가격 인하의 압박이 들어오고 있기 네네. 때문에 지금 이 수익률이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제가 봤을 때 한 3분기까지는 상당히 그래도 좀 건실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매출은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최근 이 전기차 이 가격 인하로 인해서 순이익은 조금 좀 타격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말을 조금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이제 국내 시장도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이 3월 목표 주가가 상향된 기업이 150곳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배경에는 실적이 있습니다. 자,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기대되는 기업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느 기업들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 특히 이제 좀 봐야 되는 게 전력들 특히 이제 그 중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쪽을 네. 좀 저는 좀 주목을 하고 싶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게 이제 특히 IRA에 특히 수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해외 수출 부문에서도 상당히 좀 실적이 나올 수 있어서 네. 이런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OCI부터 해서 이제 현대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LS 일렉트릭 같이 이제 그 태양광의 직접적인 부품을 만들거나 아니면 패널을 만드는 업체들을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좀 엇갈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현재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분할이 좀 일어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약간 지금 주가는 약간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 가운데 그래도 약간 이제 나쁘진 않은 자리에 있고 또 그나마 다행인 게 미국 정부하고 현재 그 태양광 패널 250만 장을 계약하는 그 정부 조달 계약을 지금 해놨기 때문에 네네. 앞으로 그 나가는 걸로 봤을 때 매출은 충분히 이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네. 이제 풍력 같은 경우는 CS 윈드 당연히 이제 대장주니까 이거 봐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효성 첨단 소재라든가 그다음에 태웅 같은 이런 업체들을 좀 보시면은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아무래도 IRA 수혜주인 태양광과 풍력 위주로 좀 어닝 서프라이즈 좀 기대해봐도 좋겠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여기에 또 태양광엔 OCI, 뭐 현대 에너지 솔루션, 또 LS 일렉트릭 등 모든 좀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는 기업이다 말씀해주셨고요. 특히나 한화 솔루션은 분할 후 주가가 좀 횡보하고 있는 점도 좀 짚어주셨습니다. 또한 풍력도 또 CS 윈드와 효성 첨단 소재, 태웅 등에 조금 관심을 조금 쏟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IRA 수혜주다 보니까 또한 경기 민감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번 달 말에 이 대통령이 이제 방미를 한 이후에 또 이런 점에서 좀 논의가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2차 전지나 전기차 섹터 외에도 이 관련해서도 좀 논의가 일어날 것 같은데요. 그 이후의 주가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후 주가를 봤을 때 제가 예상할 때는 이번에 방미를 하고 나면은 네. 거기에 대해서 그 2차 전지에 대한 소부장, 그다음에 또 이런 그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의 소부장 관련주들도
미국에 투자 유치를 할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 그럼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 두 가지로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럼 해외로 나 진출을 해가지고 여기서 매출을 더 올려가지고 우리가 과연 그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여기에서 오히려 정말로 그 미국의 압력에 의해 가지고 네. 조금 기술만 뺏기고 상당히 좀 고생을 할 것인가, 이런 두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것들을 잘 봐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우선은 그 여기에 대해서 우선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성장 가능성은 좀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앞으로 또 방미 일정을 좀 앞두고 있는 대통령 여러 가지 논의 좀 성공적으로 하고 와야 될 것 같은데, 현재 또 지난 뭐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우리가 좀 우위에 있는 입장이다, 좀 유리한 입장이다, 이런 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도감청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 우위에 있는 입장에서 우리가 이 좀 미국에 좀 카드를 던질 수 있는 만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중요한 거는 원자력이죠. 네. 우리 특히 원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봤을 때 우리가 그 여러 가지로 봐야 되는 것 중에서는 지금 현재 걸려 있는 웨스팅하우스하고 이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요거를 지금 현재 그 거의 이제 진행이 됐고, 마지막 남은 게 과연 어느 정도 비율로 해가지고 웨스팅하우스가 참여할 것이냐만 남았는데, 네네.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SMR에 대한 개발이 있죠. 이런 네네.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지금 우리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또 우리가 또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럼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원전도 상당히 괜찮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국내 시장 좀 이슈로 떠오르는 게 최근 코스피 2,500선 돌파입니다. 자, 이제는 또 한 번 2,600선을 좀 뛰어넘겠다, 이런 기대감도 좀 확산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코스닥도 900선 탈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반등장과 실적 시즌이 조금 맞물린 가운데 투자자들은 또 어떤 섹터 비중을 조금 늘려야 될까요? 지금 일단 봤을 때는 그 우선은 전체적인 국내 증시 지수들이 박스권 상단에 도달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도 조금은 넘어가긴 했지만은 그래도 약간 좀 불안한 상황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반도체인데, 반도체가 이미 그 상당히 업황이 부진하다고 나와 있고 가이던스가 낮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 2,600선을 넘어서 유지를 하는 건 조금 부담이라고 보고 있고, 또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서 오히려 여러 종목들에 대해서 지금 차익 실현 매물들이 오히려 나올 확률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주가는 조금 더 떨어질 확률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단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력 관련주들, 특히 이제 그 전력 그 중에서도 그리드 그래가지고선 전력 송전선 있죠. 요거를 관련돼 있는 종목들을 좀 더 잘 살펴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식품 관련주들도 같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지금 좀 과열이 돼 있기 때문에 이쪽은 조금은 좀 주의하실 것을 제가 권해드리겠고요. 그 대신에 현재 조금 저평가가 돼 있는 오히려 수소 관련주들을 좀 더 보는 게 좋은 게, 이제 수소에 관련해서는 미국과 유럽에서도 서서히 이제 그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더 지켜보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업황 부진 때문에 2,600선 좀 탈환은 조금은 좀 부담이 되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또한 실적 시즌이 도래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 때문에 주가가 조금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다, 여기에 하락 가능성도 좀 점쳐 주셨습니다. 또한 뭐 계절적인 영향으로 앞으로 뭐 여름을 앞두고 뭐 식품과 또 전력 관련주들 조금 지켜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 또한 최근에 이제 과열 양상을 띄었던 2차 전지 이 관련 주들은 조금은 조심히 접근을 하시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면서 이 수소 관련주들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좀 주목해 보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수소 이 섹터 내에서도 조금 주목해 볼 만한 이런 종목들이 있을까요? 퓨어셀 부분, 그러니까 버만 퓨어셀, 에스퓨어셀 같은 경우 굉장히 괜찮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산에서도 에너빌리티 쪽이 역시 그런 걸 좀 하고 있으니까 원전이지만 동시에 이제 수소로 가는 쪽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이제 일신 하이솔루스 뭐 이런 애들도 좀 괜찮고, 몇 가지 좀 이렇게 좀 살펴보면은 괜찮은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